시작하면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이게 바쁘신데 이게 취재 저 요청에 이렇게 응해서 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회견문을 간담회 형식이라 회견문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취지는 내용은 첫 번째가 그 중앙당 회의에서 제가 요청한 사항, 확인한 사항, 그다음에 장동훈 전 부의원 복당 신청이 돼서 중앙이 심사 계류 중이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제가 요청했던 비례대표에 관한 중앙당의 답변사. 그다음에 우리 총선 흥행을 위해서 대선 주자국 인사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내용. 그다음에 맨 마지막 참고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불출마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부에서만 보도돼 버렸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20일인가요? 그 중앙당에서 11시경에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원래 그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우리 그 7월 달에 전국 시도당 17개 시도당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도당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바뀐 분도 있고 이천장 네. 바뀐 분도 있고 안 바뀐 분도 있어서 새로 1년 임기로 임명됐기 때문에 각 시도당의 현안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제주도는 기존 현황을 보고 드린 대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 말씀드리고 우리 오염 처리수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귀포 지역에서 서귀포 지역에 들어설 그 3,000석 규모의 종합경기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서귀포 강창학 구장내에 들어설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약 480억 규모입니다. 이게 국비가 약 340억, 지방비가 한 140억, 이 정도 되는 거에 대한 후속 전착을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요지 현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통상적인 있는 일. 최근에 그날이죠. 그날 중앙당에서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는 노기철 씨가 중앙당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해서 입당할 때는 보통 중앙당에 입당하는 경우에는 총선 출마
총선 출마 의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인재 영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재 영입하면 마치 공천에서 전략 공천군 특혜를 준다고 받아들일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선거가 임박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 지금까지 한간에 뭐 전략 공천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사실 여부는 뭐 저기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여튼 풍문에 그런 게 저도 들고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특정인을 저기 인재 영입을 했다는 것은 전략 공천 또는 공천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냥 이번 영입이 경선 과정에서의 특혜라든지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그런 취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중앙당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번 인재 영입과 공천 특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당원들과 서귀포 유권자 및 제주도 전체 유권자들이 알려드려야 나중에 후보를 선택하는 함에 있어서 공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언론인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동훈 복당 신청 문제는 우리 제주 지역에서 당원들과 일반 여론이 복당을 받아서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의힘 후보의 총선 흥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또 과거에 다소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취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형국이라고 중앙당에 말씀을 드리고 중앙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되 가급적 다른 시일 내에 적어도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전에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개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인들을 모시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한 15, 사무처장님, 네. 제가 당대표만 된다는 게 며칠쯤 전입니까? 확인해. 죄송합니다. 이건 지난주 같은데. 예. 지난 6월에 아니라 지난주. 근데 일주일하고 열흘 사이에 당대표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비례대표 우리 제주에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대표 면담을 했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제주에 비례대표 개정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가는 건 아닌데 구두로 제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도경위는 그 다음으로 오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제주도 열악한 총선 지형을 조금 바꾸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와달라는 주장은 유지를 하면서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히 제주도 와서는 흥행에 도움이 되실 거다. 유권자들도 상당 부분, 당원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 및 중앙당에 가능하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제주 지역으로 출마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이 일부 언론한테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총선 여론조사 때문에 일부 언론에만 불거져 버렸습니다. 제가 추석 직전에 제가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테니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총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협조 요청이 잘 듣질 않아서 KCTV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디 헤드라인 제주에서 제일 먼저 났는데요. 그다음 제주 이어서 제주 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보도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불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괄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요지는 다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고동민 기자인데요. 그 비례대표 배정 관련해서 그때 요구하셨던 게 청년 해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하나씩 답변 주면 안 될까요?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비례대표 배정하겠다. 우리가 요청은 청년 요청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관위가 꾸려지고 수용 여부를 거기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때가 좀 일러서요. 이 조건을 다 맞춰서 이 조건하고 조율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김기현 당 대표님을 만나셨다고 하시니까 원장관님 출마 관련해서는 좀 어떤 답변이나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어가지고 아시아경제 박창호입니다. 그 비례대표가 분명히 호남에 내석을 줄 수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예, 당규에 비례대표 당규에 비례대표 추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고 제주에 1석을 준다. 그러면은 취약 지역에 5석을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석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약 한 45%의 득표율을 한다고 봤을 때 21석에서 23석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5석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또 제주 지역까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전제로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선거법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선거법상으로 보면 위성 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보기에 보면 과거로 회귀해서 득표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그게 녹아 들어갈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쪽만 갖고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1석, 예를 들어 20석 기준으로 해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공천관리규정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요. 호남의 4석에 예. 거기 3석 주고 제주도 1석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1대3 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1도 좋지만 그 4석에 호남의 4석에 1석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예, 있고 예, 그렇게 예. 협상을 예, 여지를 예. 가져가면서 예, 예. 중앙당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죠. 그럼 뭐좀 위에서 알아서 거중 조정을 하겠지요. 도당에서 그만큼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는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예. 우린 경우에서 안 하고 무조건 제주 1석 달라. 예, 예. 한 번도 줘본 적 없지 않느냐. 험지지 않느냐. 명분이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게 요청해서 일단 1석은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답변 받았습니다. 정치라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긴 합니다만 오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아까쯤에 그 장동훈 전 도의원 같은 경우 추석 전에 요구했는데 추석 전에 발표가 된다고 중앙당에서 어제 협의가 왔습니다. 아니면 아니, 추석 이후로 추석 전에 제가 결정을 해달라. 늦어지면 우리 총선 요청만 한 상황이죠. 예, 예, 예. 예. 검토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고기철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중앙당 인재발표 전에 예. 도당에서 위원장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만난 적이 있는지? 노코멘트입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비판을 해야 돼서 상대를 비판을 해서 하여튼 전날 갑작스럽게 행사장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를 한 건 어떤 거죠? 본인이 나한테 일정을 딱 통보하고 아,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사전 조율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나가면 상대를 비판해야 되니까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저 당에 들어와서 총선 나가는 사람 언론에다 비판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저 전국 전국 시도당회 회의에서 그 저 인재 영입 관련해 갖고 전략 공천 얘기했을 때 김기현 당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아까 뭐 발언한 것 같이 이게 한간에 풍문도 전달해야 되니까요. 한간에 전략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갑자기 제주도당과 조율 없이 영입을 해버리면 제주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중앙당에 힘이 센 데 가서 연결하니까 저 사람이 공천 받겠구나. 적어도 전략 공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메리트를 받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앙당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달라. 어떤 조금이라도 특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얘기해줘야 제가 도당에 가서 우리 당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사무총장, 대표 두 분 다 아주 강하게 그 어떠한 특혜도 없다. 분명하게 거기 한 24분이 자리를 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17명, 원내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장, 대변인, 비서실장, 전략부총장 7분 등 24명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거는 공개적으로 답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뜩이나 제주도 지역은 국민의힘이 후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서귀포의 고기철 청장이 어떻든 간에 당에 입당해가지고 출마를 이제 선언한 입장인데 도당위원장하고는 전화 통화도 이후에 어떻든 간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도당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후보자로 나온다 그러면 포용하고 또 이렇게
고기실 청장이 조금 초년생으로 여기 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도당위원장이 먼저 손을 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장동훈, 김영진 후보 그런 분들한테 하는 그거와는 고기실 청장한테는 너무 좀 박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게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이게 우리 당에 들어온 출마 예정자를 비하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선거, 저도 중앙당에 가서는 정치를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건 다 이해됩니다. 오기철 전 청장이 뭐 입당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치를 몰라서 정치적으로 결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 예절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비판이. 이어서 바로 좀 같은 사안이라 질문을 드리면 그 입당했을 때 그 퍼포먼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현수막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하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당 청년위원회하고 그 명의로 해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아마 항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일부 또 사진에서는 보도 그 기사에서는 사진도 좀 바꿔지고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입당 기자회견부터 좀 정치 초보로서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도당이 좀 공정하게 좀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그러한 좀 세부적인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뭐 대책이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또 고기철 씨도 하나의 또 자원인데 이렇게 또 계속 실수를 하다 보면 또 좀 자원을 또 잃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지원 대책이나 그걸 좀 입장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해서 자꾸 입장이 이거 답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입장이 곤란한데. 그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명의가 도용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년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그 입당 환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예. 도용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년위원장한테. 예. 저는 거기 뭐 사진도 봐보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처장 통해서 우리 청년위원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도당위원장이 교육기관은 아니거든요. 예절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청년위원장 명의를 이거 프린트하고 돈 지불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고기철 씨가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도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남의 이름을 쓰는데, 그렇죠? 남의 이름을 쓰는데 쓰지 말라고 사전에 공식하고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기자회견 말씀드릴까요? 도당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회의 가는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해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거는 정치를 몰라. 정치 초년생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 예절을 모르는 것이다. 저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절부터 먼저 배워라. 정치 이전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깝고요. 우리 당 훌륭한 인재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훌륭한 인재라도 기본 예절이 안 갖춰지면 제가 후보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리고 입당 기자회견은 제가 상식으로는 당사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더라도 저기 입당 기자회견을 출마 회견할 때는 제가 갈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들어오는 입당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입당을 환영합니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 중앙당에서 환영식 했잖아요. 그렇죠? 중앙당에서 했으면 중앙당에서 입당을 했잖아요. 그럼 제주도당에 와서 또 입당 뭐 기자회견 하는 거에 자유긴 하지만 이것도 과연 적절한 것인가? 두 당에 무슨 입당을 안 받겠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두 당에 입당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도당 패싱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본인한테 드려야 되는 건지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너무 세셔가지고 너무 세셔. 이준석 대표도 제주도로 잠깐만요. 와달라고. 좀 정리하고요. 예, 아니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제주도로 와달라고 좀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장관이랑 이준석이랑 다른 지역구로 아니면 뭐 같이 경선을 하자고 이런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 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얘기긴 합니다. 나오면은 그 두 분 경선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해서 그냥 제주로 일단 그, 와달라. 저기 좀 비토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존 그 두 분이 유명한 정치인인데 원장관 저기 내려와 달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뭐 을 지역에 저기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든 거잖아요. 을 지역에 오면 자연스럽다. 뭐 예를 든 건데 꼭 을 지역으로 와달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뭐 도당위원장이 권한을 뭐 잘못 행사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제가 경고망동을 안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게 제가 발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여성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오면 참고로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 요청하는 날 이튿날 아침에 사무총장이 전화 왔었습니다. 여쭤보니까 답변을 와서 지역이 고향이 서귀포니까 원장은 서귀포로 가면 어떻게 허 위원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내가 언론에 발표 안 하는 시점이니까 제가 경선을 하든 깨끗이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잘못 인식해서 원희룡 장관이 여기 내려오라고 하는 건 허용지니까 원희룡 장관하고 별로 저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관계니까 비토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을 비토하면 당을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당위원장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비토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 대선 나가는데 대선 생각이 있는 분인데 다 아시잖아요. 제주도 내려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희룡 장관은 정치를 잠깐 쉬다가 재기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재기할 당시에 우리 당원들의 노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고향이고 당원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몸을 던져서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고 당원들에게 보훈을 해주면 이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져서 대선 주자로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허용진. 이상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쭉 했잖아요. 5번 6번 막 하는 이분들 죄송합니다. 명예훼손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게 해버리면 그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뿐더러 당도 이게 활력을 잃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한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입니다. 아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지지율이 제일 높고 그렇게 한데 포기 어리면 당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이 다른 사람들이 경쟁력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만 빼주고 나 안 나오니까 발표 시기를 좀 늦출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KCTV는 그걸 받아들은 것 같고 해당한 제주에서 싹 그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인 사명은 또 기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얘기했습니까? 뭐 중요한 얘기. 아까 현수막 얘기는 했죠. 그리고 그럼 저 한 가지 더 좀 질문하겠는데 그 비례가 만약에 제주도에 한석이 배정이 됐다. 뭐 그 되지도 않았는데 뭐 청년이 되네 뭐 누가 되네 뭐 그거 하는 것은 좀 앞서간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혹시 밀실 공천이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살짝 주지 않을까? 아니면 무늬만 제주도를 또 해가지고 초등학교 잠깐 있었던 사람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우려 때문에 뭐또 대상의 선정이 뭐 감론을박될 수도 있는데 혹시 비례가 제주도에 된다고 하면 그 선정 방식을 공간위에 다 일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당에서 나름대로 뭐 TV 토론이나 어떤 그런 경선 과정을 전제하에 이렇게 비례를 요청을 하실 건지 그 선정 방식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우리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 우리 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제 원론적인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허용진을 비례대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두 번째, 우리 젊은 당 이미지를 갖고 가려면 취약계층이 청년층이니까 청년 비례대표를 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제주도 서울 사는 제주도 사람 이거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늬만 제주도 제 머리가 나빠서 용어 아름다운 용어 생각 안 나 죄송합니다. 이 무늬만 제주도인 사람을 하는 거는 반대한다. 분명히 제가 요청문에 적었습니다. 즉 제주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쭉 생활해 왔고 당 활동을 해왔고 현재 요청일 현재 이런 분 중에서 선택해달라. 그리고 제주도당에서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달라. 그러면 추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론적으로 허용진이 뭐 마음속에 누구를 딱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도 못 여쭤볼 심정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비례대표 경선을 해봤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때 토론도 거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언론사를 섭외해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지 않으면 제주도 비례대표 만들고도 허용진만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 그렇게 욕 얻어 먹을 만큼 그렇게 용감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20일 날은 그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갖고 중앙당에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염수 관련 답변은 안 하는 거고 왜 안 하냐면 17개 시도당의 현안 보고를 다 합니다. 예를 들고 3분씩 하면 그만해도 1시간 가까이 들어서 의견을 전달하면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 그 취합해서 의견만 전달했던 거죠? 의견 전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